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왔습니다. 조금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 오늘은 정말 볼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지금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셈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알아볼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가 일어났습니다. 한 증시 악재가 하나 추가됐네요. 이거는 반 정도는 예상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알아보시죠. 예. 그리고 진짜 도움 안 되는 결정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예.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진짜 기가 차네요. 예. 저 기사 보자마자 쌍욕했습니다, 진짜. 육성으로. 이 피트 3전도 구력이라는 걸 넣었는데요. 309 고드레 아시죠? 3전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넣은 게 뭐 우리가 3전도 굴욕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그 정책을 결정할 때 100% 맞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건 뒤에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심심찮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파다. 제가 또 대통령 칭찬하면 또 좌파다 얘기 듣고 저도 약간 아수라백자일까요? 구구 뭐 제가 이렇게 하면 토착 외구 소리 듣겠죠. 예.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제가 한 가지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외신입니다. 예, 저 내신은 믿지 않아요. 외신은 그나마 좀 중간적인 입장에서 씁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뭐 영어니까 좀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럼 좀 짚어드릴게요. 이 기사를 좀 퍼왔는데요. 기사가 엄청 길어요, 내용이. 이거 예, 한국 기사로 쳐도 한 5분 걸릴 거예요. 보시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despite 예,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예, 워싱턴의 그 거듭된 어필에도 불구하고 취소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파국이라는 뜻이에요. 럽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외신입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 그들이 판단하기에 일본보다 더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 지소미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소미아가 어떤 건지는 공부해 보시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얘기는 뭐, 야, 한국이나 일본이랑 그 군사 막 교류하는 거 그거 아니야? 정도로만 아실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굳이 그 이상도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로 비판하실 때는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붙어 있다는 이점 외에는 많은 메리트이 없어요. 지소미아에서. 그리고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옵니다. 일본은 이 위성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군사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력은 좋은데 니네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정보를 같이 교환하자. 약간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예, 이 북한의 움직임, 서브마린 예,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는 shooting itself in the foot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화자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프리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They are making a self-inflicted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재밌었는데요. 이건 순수하게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예.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외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moves essentially bring your population. 이것도 되게 좀 충격적인, 좀 약간 굴욕적인 말이죠. 예. 니들 국민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결정을 해서 놀랍다. any political gain. 그러니까 미스터 문 씨가 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게 있대요. 일본을 처벌한다. 처벌은 못하죠. 예, 일본을 약간 압박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예, 이 한일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를 약간 긁어준다는 거죠.
예, 도쿄. 퀘스천이 비슷함. 이게 과연 지혜로운 결정이었느냐? Shaking the Alliance with Washington. 미국이랑 이 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싱크탱크 서울. This is not a positive signal.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 축을 흔들고 있다. 아, 미국의 공조를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o check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을 약간 좀 견제하기 위한 그런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some people,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시작할 것이다 의문을 가지기. 사우스 코리아가 우리 쪽, 그 미국 쪽인지 중국 쪽인지 의문을 가질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기사가.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형세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 사람들은 쟤네 누구 편이야? 약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서프라이징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외신은. 이게 뉴욕타임즈 일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뭐 골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 안 하지만 정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지켜보고 여러 가지 아티클, 그 다음에 뭐 토론 같은 걸 거쳐본 결과 이런 겁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 비건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거 비건이랑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런 결정은. 그다음에 미국의 침묵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건 경제 제재를 가하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때 G20이 진행되고 있을 때 아베 대통령이랑 아베 총리랑 아베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 약간 토착외고 되는 느낌인데 아베 총 그냥 아베 씨라고 아베라고 할게요. 그냥 아베랑 트럼프랑 만났을 거예요. 당연히 만났을 게 아니고 만났어요. 만나서 과연 수출 규제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 미국이 용인한 겁니다. 미국 침묵이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여할 수도 있고 관여 안 할 수도 있고 해놓고 폼페이오가 한국에 와서 방위비 얘기만 하고 가버립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정말 불만이었죠. 미국 저 진짜 마가 같은 놈들이 아무튼 미국 침묵이 불만이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시행이 28일부터입니다. 그걸 겨냥해서 결정한 거예요. 국내의 여론을 겨냥한 겁니다. 이건 뭐 흔한 수법이니까 다들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국내가 시끄럽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일 동북아시아 공조가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셨죠. 그러니까 놀라운 결정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이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북아시아에.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이미 한일을 방문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G20대 일본이랑 만났었고요. 한국이랑은 뭐 미니 회담을 했었죠. 지금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할 때도 비건이 한국에 있어요. 모든 결정할 때 미국은 약간 방조자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미국을 등판시키기 위한 셈도 있어요. 제일 큰 건 국내 여론을 겨냥한 걸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이 약간 이런 상태죠. 예. 뭐지? 라는 생각. 지소미아까지 파기할 줄 몰랐을 겁니다. 뭐 예측은 했겠죠. 예측은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다 좋아요. 한미일이 막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피해는 오로지 투자자만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 지소미아 파기란 결정이 내려지면 이 금융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렸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제 방송을 보시겠죠? 여러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미리 팔라고 하든가요. 예, 미리 팔라고 하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일말의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파괴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좀 대비해야 돼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긴장이 증대될 수 있어요. 뭐 한미 연합훈련은 끝났지만 미국 뭐 북한이 미사일 쏘지는 않겠죠. 지금 그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미북 대화라고 해야 제가 욕을 안 먹을라나. 아무튼 예. 그 미국의 반응을 주시해야 됩니다. 이제 미국이 등판할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셈법은 있습니다. 미국이 등판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와, 내가 너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 성깔이 있잖아요. 그 다음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어요.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확대 예상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소개했던 건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수소 전기차, 규제 3종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수소는 탄소섬유죠. 전기차는 배터리 파우치, 규제 3종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입니다. 요 밑에 종목들을 쭉 적어놨어요. 제가 지소미아 파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일단은 리스크 해치를 위해서 이 관련주들을 매입을 해뒀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오늘 효성 첨단 소재를 매입을 못했는데 이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한데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이런 것들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율초나학 가지고 있죠. 엠플러스랑. 아무튼 예,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확대될 겁니다. 아마 내일 크게 반응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건. 이거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된다면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 금융 당국이요. 만약에 뭐 장이 안 좋아지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제가 단기 저항선에 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예. 하필 단기 저항선이 와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하루만 좀 참지. 예. 하루만 좀 참지.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지소미아 자동 연장 기간까지. 이제 장을 보시죠. 예. 코스피는 공매도 비중이 간만에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어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쌍으로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공매도가 발생한 지점, 공매도가 발생한 지점, 발생한 지점 이때 공매도를 진짜 엄청 쳤다는 거예요. 하락을 했는데도 공매도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공매도가 발생시킬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요. 근데 뭐 상승 하락 종목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장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어차피 양봉이었거든요. 제 계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가 늘었어요. 근데 오늘 코스닥은 재밌는 흐름이 좀 있었죠. 예. HLB랑 코오롱 생명과학이 반응을 줬습니다. 저는 진짜 설마 했어요. 두 개의 봉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했어요, 진짜.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좀 다릅니다. 상한가지 3개 나왔지만 이건 왜 나왔는지 보시죠. 뒤에서. 예, 그러면 예, 이제 사는 걸 보시죠. 다 팔았으니까 둘 다. 이 장표가 가장 중요해요. 뒤에 판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예, 카카오, 삼성전자, 우우, 고려아이언. 근데 여기서 상승한 게 없어요. 예, 상승한 게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예, 이건 조정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더. 필라코리아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기관이 주도했어요. 이거는 예, 약간 좀 시스테미컬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승 ETF를 샀습니다. 이건 연기금이 산 거예요.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하려고 광역기를 쓴 거예요. 사이오닉 스톰을 쓴 겁니다. 코스닥은 KMW는 진짜 정말 강하네요. 제가 거의 5G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리비리한데. LB세미코는 예, 하락했는데도 샀네요. 동진세미캠은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네요. 예, 내일 좀 윗꼬리를 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K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이노와이어리스는 5G 중에 두 번째 라이징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좀 지켜보고 있어요. 코인테크 이건 뭐 됐고요. 얘도 약간 좀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전기차 관련인데 제가 저번에 그 수출 규제 관련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언제지? 엊그젠가? 아무튼 예. 그 영상을 제가 리바이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세경하이테크 이것도 똑같고요. 레이 코스피 코스닥 판 걸 보시면 뭐 의미 없죠. 예. 외국인 휠라코리아 계속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ETF를 팔았습니다. 셀트리온도 팔았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상승 채널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자금이 안 들어오면 위험해요. 기관은 SK하이닉스, 전자 다 두드려 팼네요. 이거 금융투자겠죠. SDI, 전자우, 고려아이언.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외국인이 팔았어요. HLB는 상승할 때 외국인이 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겠죠. 공매도 수치를 봐야 돼요. HLB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이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ABL 바이오는 상승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바이오에 약간 따뜻한 기운이 왔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판도를 바꾸는 흐름은 아니고요. 네오크레마는 오늘 상장한 종목인가요?
맞죠? 예, 처음 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둘 다 양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헬릭스 미스. 네페스 엘비 세미콘.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뉴스죠. 예, 후쿠시마에서 온 배에서 평형수를 내보내는데 그게 방사능 오염수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123만 톤인가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염수를 좀 제거할 수 있는 제염 설비를 가진 우진이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는 생각 못했어요. 예. 제가 이거를 방사능 오염수를 내보냈는데 어떤 게 좋아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또 창의성을 발휘해서 올리네요, 세력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미 학술지에 인보사 안정성 기사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더라 라고 해서 그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어요. 이러면 내일 만약 장이 안 좋으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글쎄요, 이거는 리스키합니다. 이대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성이 좋다고 평가받아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원위치로 갈 수 있고 코오롱 티슈진이 상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예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요, 좀 리스키하지 않나요? 약간 도박성이 짙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예, 괜찮겠죠. 시노팩스는 돔 스위치. 이거 돔 스위치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데요. 뭐 볼륨 업다운하는 곳. 그거를 국산화했답니다. 이거 일본이 좀 약간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국산화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시노팩스는 애국 테마주로 계속 갈 수 있겠죠. 태고 사이언스는 어제 상한가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상한가 같습니다. 당뇨병성 족부 궤양 이거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많이 쓰고 많이 소모될 거다. HLB는 리보세란이 임상 이상이 미 FDA 승인이 떴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에 들어갔다고 해서 막 상한가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만큼 상승한 걸 보면 일단 하락폭이 이때까지 컸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동료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임상 이상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리보세란 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저런 건 따라붙지 않습니다. HLB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예, 최근에 뭐 그 공매도 상환의 수치를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저는 그런 시그널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적극적으로 사라고는 못해요, 그런 건. 뭐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상승한 걸 보시면 호전 실업 상한가 뚜렷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퓨처캠은 전립선 암 진단 특허권을 취득했답니다. 와 이거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한번 이거 해보세요. 마이크로 프렌드는 약간 좀 작전주 느낌이 강한데요. 과기부랑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인치 웨이퍼 테스트가 좀 부족하대요. 우리나라의 인프라 스트럭처가. 그래서 과기부랑 산통자원부가 지원을 한대요. 이화전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습니다. 250억 원. 내용을 보니까 타법인 취득 자금이더라고요. 이건 향후 기초가 좀 주목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예요. 유상증자는 좀 전환타체보다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상 올릴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일지테크는 상한가는 못 갔고요.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이 기대감입니다. 탄소 섬유. 근데 반응 줄 수도 있겠네요. 미증시는 하락 중이었습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하락했어요. 예. 코스피 야간 선물도 갑자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 달러가 폭등하고 있어요. 예.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와도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22에 미뉴엣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건 뒤에서 알아보시죠. 아무튼 그거에 또 발맞추어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지소미아 파기가 크겠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달러에 몰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정말 잘 하락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네요, 진짜. 유가는 뭐 당연히 떨어지고 있겠죠, 지금. 10년물과 2년물은 다시 역전할 기세입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10년물과 3개월물은 뭐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은 볼크스와겐이 뭔지 아시죠? 폭스바겐입니다. 테슬라를 하는 거에 관심 없다. 그렇게 좋아요. 유로존이 스탁이 폴하고 있다. 아까 그 얘기죠. 예. 분데스뱅크시 이게 뭐 22에서 얘기한 것 때문입니다. 게임 뭐 의미 없고 빅숏 보리 이즈롱 보리가 뭐 마이클 보리 얘기하는 겁니다. 빅숏 보셨죠? 그 다음에 포머 리퍼블릭 로우 지금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에게 도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페드 의장의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새벽에. 아닌데. 예,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일정 잘못 붙여놨어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외신입니다. US 퓨처가 네거티브로 바뀌었다. 차이나 테리프 리마크. 예, 이건 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잭슨 홀이 킥오프를 한다. 예. 잭슨 홀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건 다음 날 겁니다. 페드 거는 22 미니언 온탭 예, 발표했습니다. US Jobless Claim, Manufacturing 뭐 제조 뭐 서비스 데이터가 뭐 관심을 받고 있다인데 이거 좋게 나왔어요. 예. 노르드스트롬이 뭔지 아시죠? 백화점. 예. 얘들이 매출액이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었다. 그래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헛소리입니다. 예. 내신입니다. 내신은 뭐 예, 뻔하죠. 예. 대화 외면한 일본이 안보 신뢰 훼손을 했기 때문에 명분 실리에서 국민 감정까지 고려하여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때 그 리포트 나온 거 아시죠? 예. 반일 감정은 블라블라. 그 소득 분배 사상 최악이다. 못 사는 사람만 더 못 사는 국가가 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정치적인 기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만 보세요. 소득 분배가 사상 최악입니다. 삼성 또 언급한 트럼프 애플 단기간 도울 것. 여기서 애플 단기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삼성의 관세를 때리거나 아니면 중국 관세를 약간 유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간에 도울 수 있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관세를 때리는 건 단기간이라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한 번 때리면 계속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국의 관세 중에서 애플이 좀 타격을 받는 걸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영 FTA 서명, 예, 노딜 브렉시트 안전판, 예, 이거는 뭐 서로 뭐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FTA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도 한국이나 영국 사이는 괜찮을 거다라는 약간 안일한 생각이긴 해요. 미국의 만류에도 마이웨이, 한미 동맹에도 불똥 튀나, 예, 불똥은 튀겠죠. 근데 불똥이 튄다고 해서 뭐 한미 동맹이 와야 되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워낙 좀 좌충우돌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반이라 좀 걱정인 거예요. 내년 건보료가 3.2% 올라간답니다. 예. 이거는 예, 직장인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라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직장인 정말 화이팅입니다. 예, 진짜 유리지갑이 깨지네요. 예, 세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역외 환율 급등. 예, 아까 보셨죠? 예. 예, 오늘 매매한 종목은 예, EM코리아를 예, 팔았고요. 상승했죠. 데일리 블록체인을 단타를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이거는 약간 운이 너무 컸습니다. 예, 운이 좀 작용했지만 뭐 운은 원래 예, 좀 뭐랄까 착한 사람에게 온다죠. 전 착하니까. 소리바다로 손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뭐야 주담이랑 통화하고 그 시간외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 인디에프를 들어갔습니다. 예. 보시죠. 예. 중이 아니고. 예.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볼게 없어요. 예.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 그죠? 금융투자도 팔았고요. 금융투자가 뭘 팔았느냐? 네. 코덱스 200을 1000억치 팔았습니다. 1000억치를 팔았어요. 삼성전자를 800억치 팔았습니다. 현대차를 200억치 팔았어요. 다 갖다 팔았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타이거 200은 또 샀어요. 이게 종가에 샀을 수도 있겠죠? 예. 코스닥 150 상승도 사고, 탑5 플러스 토탈 리턴도 사고. 아무튼 예, 이거는 어떻게 산지 모르겠지만, 예, 한국전력을 좀 많이 샀네요. 한국전력이 좀 상승했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보시죠, 그럼. 예, 외국인도 팔았으니까. 외국인보다 금융투자가 더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고 도망갔다라고 하기엔 금융투자가 더 나쁜 놈들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코덱스 200 같이 팔았어요. 이렇게 팔아제끼니까 이 상승 ETF 펀드를 팔아제끼니까 이렇게 좋을 리가 없겠죠. 삼성전자도 팔고 금융지주도 팔고 LG전자도 팔고 한국전력도 팔고 근데 카카오를 좀 샀어요. 외국인이 이런 장에서 샀는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샀고요. 예. 근데 모비스는 돌파했나? 하락했네요. 예. 이거 아니지. 놀래라. 한국항공우주도 계속 사고. 지금 약간 최근에 방산주가 오르고 있던 게 왜 이렇게 또 소름이 돋죠? 예. 정말 정보가 빠르네요. 예.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코스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다 팔았어요.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산 건 뭐 뻔하겠죠. 예. 보지 마시죠. 예. 외국인이 판 거를 보시면 보십시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았고 LCAB를 다 팔았습니다. 공매도일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리벨 바이오도 팔았고요. 오스테인 플란트는 진짜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이거.
현대바이오. 그러니까 얘들은 오늘 단기적으로 익절했습니다. 예, 바이오를. 예, G트리비 전부 다 바이오죠. 예. 그다음에 애플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BH도 팔았어요. KMW, 예, 5G를 사면서 5G를 좀 사면서 바이오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5G가 지금부터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기간 조정 거치면서 외국인이 계속 사겠죠. 약간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예, 코싹도 팼죠. 예, 어떻게 팼냐? 스펙을 팔고 헬릭 스미스, 밑에 네오크레마는 당연히 팔았겠죠. 오늘 신규 상장 중인 것 같습니다. 펄 어비스가 지금 발표를 했나요? 그 검은 사막 플스4용 에스모는 어떻게 될지. 아,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산 거는 디오 에스테이크 5G를 좀 사고 있어요. 얘들은 외국인이랑 같이 따라가네요. 예. SF 반도체. 신라진을 또 조금 샀네. 예, 얼마 안 샀어요. 예, 5억치 샀네. 그렇습니다. 예. 연기금 코스피를 한번 보시죠. 예. 뻔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SK하이닉스 안 샀네. 팔았네. 아, SK하이닉스 그럼 누가 샀지? 삼성전자를 100억치 사고, 1000억치 사고, 네이버를 사고, 그 오늘 다 팔아 제끼는 걸 샀어요. 휠라 코리아를 샀네.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파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락이 좀 심화될 수 있는 종목에서 싸게 좀 받았어요. 효성 첨단 소재는 내일 반등을 주겠네요. 너무 빠르다. 저 3일 봤는데. 아, 다음 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내일 윗꼬리를 길게 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자. 뭐야, 차트 어디 갔어? 아, 여기. 자, 그러면, 예, 오늘 당일 매매한 종목을 좀 보시죠. EM코리아. 제가 어제 여기서 샀잖아요. 저점을 잡아서. 그래서 오늘 올라갈 때 추매라고 익절했습니다. 예, 이렇게요. 상승할 때 추매라고 익절했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오, 저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죠. 예, 저런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은 제가 이걸 좀 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블록체인 관련 좀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좀 보고 있었는데, 아, 옛날에 매매 많이 했는데, 예. 이건 이제 약간 좀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겠어요. 예,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그게 대갈통을 잡아서 색깔을 봐야 되는데, 아, 이건 단타니까 분봉으로 보셔야죠. 예. 이렇게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운이 좀 좋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러지?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수하는 창구가 일정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 위로 한번 올렸다가 빼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매집봉이 뜬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매집봉입니다. 제가 봤어요. 예. 근데 다 봤어. 아, 저 방금 무슨 말 한 거지? 뭔가 흉내 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요. 예, 상승 끝나는 거 보고. 예, 결국엔 윗꼬리 달았죠.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예, 당연한 거였습니다. 윗꼬리. 데일리 블록체인은 그렇게 했고요. 소리바다를 오늘 예, 손실을 좀 확정 지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추매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한 종목입니다. 위험한 종목이라서 말씀 안 드렸어요. 소리바다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었는데 추매를 하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오늘 탈출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담이랑 좀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게 5시 7분에 이 소식이 떴어요. 납입일이 원래 8월 22일이었는데 이게 거의 4달을 연장했습니다. 4달을 연장해가지고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주식 담당자가 말하는 게 그쪽에서 돈이 안 맞춰져서 못 주겠대요.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 지금 바쁘니까, 그리고 당신 목소리 내가 처음 듣는데 어? 나중에 전화해라 뭐 이러고 끊으셨어요. 음, 굉장히 쿨하게 돈을 준비 못해서 연장한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유상증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네, 그래서 그냥 바로 팔았어요. 네, 바로 팔았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리바다. 인디F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제가 좀 약간 어리석은 매매를 좀 했어요. 사실 이것도. 시초가 떨어지는 거 보고 샀습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기서 익절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전 강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하고 놔뒀습니다.
근데 본전에서 끝났어요. 아, 이게 시간에 올랐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 끝이죠. 코스피가 어쩔 수 없네요. 예. 이게 너무 바퀴벌레 같다. 다 지우시죠. 이거는 제가 그은 거니까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까지 못 가고 좀 떨어지는데요. 이게 요 정도. 요 정도니까 1941을 깨면 안 됩니다. 여기 깨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진짜. 깨면 안 돼요. 종가 기준으로 깨면 안 됩니다. 갑자기 발이 저리네요. 이거는 좀 깨끗하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진짜 아쉽다. 제가 오늘 뚫는 걸 보고 좀, 안심을 했었는데, 그러네요. 이거는, 587 깨면 안 됩니다. 600을 안 깨면 좋은데, 그건 모르겠어요. 2% 이상 떨어지면 600을 깨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587을 깨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계속 기술적 분석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플러스 기술적 분석이에요. 아쉽네요. 이 음봉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라도 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판이었는데, 좀 그러네요. 정말 정말 아쉬운 타이밍에 지소미아 파이가 떴습니다. 정말 아쉬운 타이밍에. 진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난 저항을 뚫려만해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여기서 악재를 터트려 버리다니요, 진짜. 지금 아이쉐어 폭락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폭등하니까 미국에서 ETF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을 빼는 거죠. 거기는 환차손이 존재해요.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볼까요? 이것도 별로 안 좋겠죠, 이제. 지소미아 파괴로 인해서 제가 원하던 대로 되겠네요. 여러분, 저 일본이 이렇게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 우파 아닙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얘들은 뭐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나스닥 이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우존스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뭐 이걸 안 하고 갔네.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폴리티컬한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 투자나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했습니다. 뭐 정말 중립적으로만 들어주세요. 제 말은. 전 누구 편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절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찔리는 것 같죠? 안 찔려요. 오늘은 좀 농담도 많이 못하고요. 좀 약간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내일 시장을 한번 보시죠. 가뜩이나 금요일이라 투심도 별로 안 좋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좀 따뜻한 소식이 떠서 종가는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는 내일 그 슈팅 주는 종목들을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추세를 보고요. 제가 슈팅 주는 종목 정리하는 방법은요. 스탑로스 라인을 계속 올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댓글을 못 달았는데 그 에어컨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러면 농담이고요. 저 지금 에어컨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에어컨은 괜찮습니다. 마음은 정말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잠도 안 자고 계속 더 열심히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시황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세요.